이걸 보면 알 수 있지. 나는 닥터이지. 안녕하세요. 연세휴식과 정재용 원장입니다. 오늘은 먼저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보실까요? 발, 기, 부, 전. 남성에게 무지 중요하죠. 이걸로 고생하시는 분들 오늘 꼭 보셔야 됩니다. 잇몸에서 피가 난다거나 입냄새가 많이 날 수도 있고요. 씹을 때 아프다거나 이가 시리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의 주제는 잇몸 질환인데 잇몸 질환이 그 여러 가지 전신 질환과 연관이 많이 있어요. 연구에 의하면 잇몸 질환이 이 발기부전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보고가 있어요. 잇몸 질환을 잘 예방하고 관리를 하시면 이런 고통스러운 남성에게 엄청 고통스러운 질환에서도 벗어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멈춰! 소리 없는 암살자? 치과에서는 약간 그런 질환이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잇몸 질환이 있다고 해서 초기에는 별로 불편감을 많이들 못 느끼세요. 문제는 잇몸 질환은 이렇게 나빠지기만 하지 좋아지진 않아요. 약간 퇴행성 질환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젊었을 때부터 조금 잇몸 질환에 관심을 가지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필요해요. 치아가 있고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잇몸이 있죠. 잇몸 속에 이제 치조골이라고 하는 골 조직도 있고 치아를 지지해주는 지지 조직이 있는데, 그런 걸 통틀어서 잇몸 조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치아 자체에 문제가 생긴다기보다는 이 치아를 감싸고 지지해주는 잇몸 조직에 염증이나 이런 게 발생하는 거를 잇몸 질환이라고 보면 됩니다. 잇몸 질환의 원인은 치아 표면에 부착하고 있는 세균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음식물 잔사와 함께 이 구강 내에 상주하고 있는 세균이 치면에 부착을 하게 돼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플라그라고 하는 치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양치질을 통해서 제거가 가능하지만 양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런 치태들이 계속적으로 쌓이고 남아있게 된다면 단단하게 굳게 되는 치석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되는데, 이런 치석들이 계속적인 독소를 내게 되고 주변 잇몸 조직에 염증을 유발하게 되면서 잇몸 질환이 진행되게 됩니다. 요거를 보시면 치아가 있고 이게 이 겉에서 이제 감싸고 있는 잇몸들의 상태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건강한 잇몸에서는 보통은 치면이 깨끗하고 그 주변의 잇몸도 이제 연한 핑크색을 띠면서 건강한 잇몸을 볼 수가 있는데, 치은염이 발생하게 되면 주변 잇몸이 이렇게 빨갛게 붓게 되고 이제 양치할 때 피가 난다거나 하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치석 같은 게 형성이 되고 이제 이러다 보면 안에 이제 치조골까지 영향이 되게 되면 이 겉으로 봐서는 별 차이가 없지만, 이거를 이제 보시면 안에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치석이나 이런 것들이 이 뿌리 쪽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오염이 되게 되면 주변 잇몸뼈를 녹이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치주염이 진행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경도에서 중등도로 넘어가게 되면 더 잇몸뼈가 많이 더 녹게 되고 치아에 동요도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발치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쉽지? 이런 잇몸 질환의 치료는 기본적으로는 스케일링부터 시작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잇몸 위에 존재하는 연상 치석이라고 하는 이 눈에 보이는 치석들을 제거하게 되는 것이고, 하지만 잇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치석들이 겉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잇몸 속에 뿌리 부분에도 달라붙어서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잇몸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데, 잇몸 속에 있는 치아의 뿌리에 붙어 있는 치석을 제거를 하는 치근 활태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변 잇몸과 치주 조직에 있는 염증을 긁어내는 치주 소파술이라고 하는 3단계 치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마취하에 잇몸을 절개를 하고 수술을 하게 되는 치주 수술이라고 하는 4단계 단계가 있게 되겠죠. 염증을 제거하면 또 어차피 파여서 염증이 더 생기는 거 아닌가요? 염증을 제거를 하고 결국은 염증이 재발하는 거는 그 치아의 위생 상태가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물론 치주 질환은 한번 이런 뭐 치주 수술을 하든 치주 소파술을 하든 이런 잇몸 치료를 한다고 해서 완치가 된다거나 하지 않아요. 예.
계속적으로 이제 이 잇몸 질환은 생존하게 돼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잇몸 치료는 한 번 받고 끝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보통은 한 6개월 정도, 뭐 짧게는 3개월 정도마다 잇몸 치료를 반복적으로 받게 되시고, 평소에는 양치 관리를 철저히 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시는 것들이 필요하죠. 제가 그 잇몸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 있어서 양치할 때 어떤 걸 더 신경 써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양치를 하실 때 보통 우리가 양치를 하세요 하면은 여기 치아 윗부분만 닦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잇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치아와 잇몸 사이 경계 부위를 닦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칫솔을 위치시킬 때 이런 잇몸 쪽으로, 이 치아보다는 조금 더 잇몸 쪽으로 위치를 시키시고 닦으시는 게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전법으로 양치를 하게 되지만 이런 이제 잇몸 질환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치아와 잇몸 사이에 있는 틈으로 칫솔모를 약간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흔들어 주시고 그 다음 회전법으로 닦아 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잇몸 질환이랑 같이 영향을 미치는 전신 질환이 좀 있을까요? 잇몸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여러 가지 전신 질환이 더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 당뇨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6배에서 7배 이상, 심혈관 질환도 좀 더 영향을 많이 줍니다. 류마티스 같은 이제 질환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은 왜냐하면 잇몸에 있는 만성 염증이 일시적인 세균 감염을 일으키게 되고, 그런 것들이 혈류를 통해서 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혈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혈관 관련 여러 가지 전신 질환을 아무래도 더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발기부전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우리가 혈관과 연관된 질환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잇몸 질환이 발기부전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임신 출산을 하게 되면 잇몸 질환이 또 잘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이런 호르몬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잇몸 염증이 더 취약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 출산 기간에는 더욱더 그런 잇몸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또 이런 잇몸 질환이 또 심해지게 되면 조산이라든가 저체중 태아라든가 이런 부분도 유발할 수 있으니까, 특히 임산부들은 더 이 잇몸 질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를 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쉽지? 잇몸 질환이 있으면 임플란트를 못 하나요? 임플란트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치조골에다가 지지력을 얻을 수 있는 인공 치아를 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잇몸 질환 심한 분들은 이 치조골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파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치주 질환이 심한 분들은 임플란트를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경우에서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잇몸 질환으로 해서 치조골이 많이 파괴된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할 때 치조골 이식이라든가 이런 이제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할 수는 있죠. 크라운 치료를 했는데 그 네. 후에 잇몸 질환이 되게 자주 생기는 사람들이 있대요. 네네. 그건 왜 그런 건가요? 보통은 이제 크라운 같은 보철 치료를 하게 되면 이 보철 치료를 한 부분과 잇몸 사이 경계 부위에 이제 틈이 일정 부분은 생기게 되는데, 그 틈에 이물질이 잘 끼게 되면 아무래도 주변 잇몸에 염증을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잘못된 보철물을 한 경우에는 형태나 이런 부분들이 잘 맞지 않고 치태라든가 치석이 잘 형성이 되는 형태로 이제 크라운이 만들어지게 되면 주변 잇몸에 더 많은 치주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보철물을 하고 잇몸이 많이 붓는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카레를 자주 먹으면 잇몸 질환의 예방이 된다고 하는데 잇몸 질환에 좋은 음식들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카레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이제 그 안에 있는 이 커큐민 이런 성분이 항염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잇몸 염증에 당연히 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어떤 특정 음식이라기보다는 제일 중요한 건 그 영양 섭취를 잘 하셔가지고 내 몸에 면역력을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류를 많이 드시기를 보통 권해드려요. 아무래도 신선 채소 같은 데는 이제 비타민 같은 것도 많이 이제 들어 있고 우리 면역을 증강시키기 위한 무기질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섬유질이 이제 식사를 하시는 동안에 치아를 조금 닦아주는 그런 치면에 대한 세척 효과도 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달라붙어 있는 치태나 이런 부분도 좀 제거해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신선 채소류를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근데 저는 치과의사입니다. 발기부전 말고 잇몸 질환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댓글 부탁드립니다.